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금 신고 메일이 왔네? 모두 잘못된 금융범죄라고요. 농아! 이번 달에도 금융 꿀팁을 한 수저 가득 들고 온 NH농협은행 아나운서 구혜빈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자산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은 금융 범죄 예방 꿀팁을 소개할게요. 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혹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모두 불법 사금융입니다. 불법 사금융이란 공인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법적 허가 없이 고금리 대출,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 소액 대출을 유도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지인의 연락처 또는 본인의 사진 등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추심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대출을 명목으로 원금의 4%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불법 사금융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거래 내역과 통화, 문자 기록 등 상대와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과 금감원에 반드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하세요. 농아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잘 알고 계시죠? 모두 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는다의 합성어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건수는 8,300여 건, 피해 금액은 무려 1,271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 교묘해져서 사기임을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택배 배송,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부기관 및 카드사 등을 사칭한 다수의 사기범들이 팀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은 범죄 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 이체나 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내가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면 우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고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카카오톡의 보호나라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도 조심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내지 않으니까요.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지 말고 신고 후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될까 걱정되신다고요? 피싱 범죄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신청되는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에 가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제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의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금융범죄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꿀팁 어떠셨나요? 우리 다 함께 주변에 꼭 소문내서 금융범죄 피해 없는 2025년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안녕!